오늘 이 화면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특집 대담 시간 꾸려봤습니다. 11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증시 오늘과 내일 지나고 나면 다시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11월은 어떨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의 이동근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11월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현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차장님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빠질 만큼 빠졌다, 뭐 단기적인 바닥을 쳤다라는 지표가 여기저기 보인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아직 미국장이 하락도 안 했다. 미국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 국내도 더 밀릴 것이다. 이런 시각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거든요. 차장님은 어느 쪽에 무게 두고 계세요? 일단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아마 좀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좀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아침에 분위기만 하더라도 오늘장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주는 게 정상이고 사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중국 증시가 오늘 조정을 조금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악재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국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호재가 있더라도 악재에 묻혀서 사실 좀 안 보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지선의 의미가 상당히 좀 퇴색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급선무는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도 물론 뭐 지금 오늘 지수가 빠지긴 빠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정도의 지금 그 레벨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역으로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분위기 반전이 아마 전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뭔가 좀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좀 중국과의 관계도 좀 이제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뭔가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자꾸 늦어지면서 시장에 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풀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약간의 방아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지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중간 선거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현재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는 관망을 하시더라도 계속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 대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질문으로 가볼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는 동결을 했었으나 뭐 다음번에는 올리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의 인상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11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많은 전망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어떤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11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데 다만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제는 경기 뭐 하락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뭐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이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소비라든가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펀더멘털을 좀 유지하면서 좀 저금리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한 템포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분위기가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게가 좀 주어진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좀
단기적으로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 증시 참여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요. 물론 예상이고 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조짐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술주와 하락입니다. 일명 빵 종목들이 떨어지고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 못 미쳤다라면서 장중 10%까지 급락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에 꺾인다면 과연 우리 장이 무사하겠느냐, 우리 장이 그들이 내려가는데 버틸 체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이 미국 기술주들의 움직임 보고 국내 대형주에 대한 전략을 주신다면요. 일단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IT 대형주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그 구성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총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이 다른 여타 국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종목의 하락이 어떤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에 하락 과정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발휘가 됐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팡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다른 점은 미국 증시는 이런 그 팡 관련해서 이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국면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별로 오른 게 없죠. 맞아요. 오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따라 빠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한 가지 위안 삼자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지금 바닥 상태에 와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역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메리트라든가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선전하면서 코스피의 낙폭을 조금 제한시켜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외국계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국내 수급이 오늘 좀 탄탄하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안 오르는 게 내 월급과 그리고 주가밖에 없다. 나머진 다 오른다라고 얘기해서 들여다보면 진짜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제품가들 엄청 많고요. 여기에 또 유가 상승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이야기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대이란 제재가 임박했는데 관련해서 유가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11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2단계 이란 제재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석유 산업이라든가 금융 거래 이런 쪽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란의 원유 공급의 감소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유를 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가의 하락 그 요인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상승 하락 요인들이 혼재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유가의 좀 변동성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과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변동성이 강화되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이런 유가는 당분간은 좀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가 이야기 했으니까 곧장 이어갈 수 있는 게 환율 얘기 되지 않을까요? 외환시장도 어수선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3원 10전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모든 자금들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유턴하는 현상, 그 역풍을 맞았던 게 바로 증시의 하락인데요. 환율 연고점 부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달러화는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전환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네. 아시겠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이제 그런 국면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기 여파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유가 리스크라든가 또 유럽에선 지금 이탈리아하고 유로존의 갈등 결국 모든 이런 요인들이 달러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달러화가 좀 약세 전환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조금은 주춤해지지 않겠는가. 이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선진국 간의 성장 그리고 또 통화정책 격차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고평가 부담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이런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달러는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강세 흐름, 마냥 강세 흐름이 아니고 조금은 꺾이는 국면이 연출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이유는 바로 11월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사실 10월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포트 운영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일까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다시 절대 이런 장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월장은 어떨까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연말 랠리 이런 거, 산타 랠리 저희 기대하기에는 좀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일단은 뭐 랠리 이전에 앞서서 지금 뭐 우선되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지수의 저점 확인 그리고 이제 바닥 다지기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지금 지수에서 나타난다시피 낙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네. 낙폭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체력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리에 완화가 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낙폭 과대 또 이제 실적 호전 이 아마 11월장에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이런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또 5G라든가 중국 관련 소비재,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든가 테마 쪽에서 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5G 중국 관련주 선뜻 이들 종목이 매력적인 건 알지만 저희가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코 캠텍,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 줄줄이 떨어지고요. 5G도 상반기 그 기대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메리트는요? 일단 뭐 지금 이런 주가적인 측면, 지금은 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다 같이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리스크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바꿔 말하면은 항상 지어놓고 보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바닥권, 이제 싼 가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잠재적인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 이제 5G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5G는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를 보시고 이런 업종 테마에다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이 어떤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저희 참여자로서 꾸준히 봐와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뭐 언제까지 좋을 수도 없고요. 또 언제까지 나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순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으로 꼽아주셨네요. 2차 전지 5G 중국 관련주 추이를 놓고 지켜보자라는 답변 건네받았습니다. 11월장 앞두고 이분과 저희 특별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님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